자, 이제 선형 변환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은 기저의 변환하고 행렬의 닮음이에요. 그래서 자, 페이지 28페이지 보시면은 그 영어 표현은 다 있죠. 기저의 변화는 change of basis, basis 기저를 바꾸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의 닮음이라는 건 닮음은 그 영어에서 이제 similarity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써가지고 써요. 그냥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보면은 이건 뭐 별게 아니고 그 우리가 그 동일한 그 벡터 공간 속에서 그 벡터 공간의 구조를 분석을 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뭐라 그랬죠? 3장에서 기저라고 그랬어요. 기저. 근데 벡터 공간이 동일한 벡터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기저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어떤 그 기저를 가지고 그 벡터 공간을 구조를 분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쉽게 분석이 되어지기도 하고 복잡하게 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다른 기저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벡터 공간이 있어요. 그냥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 공간을 어떤 다른 기저로 우리가 그걸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공간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벡터 공간. 근데 그거를 다른 기저로 들여다보겠다라는 얘기는, 분석하겠다는 얘기는 다른 시각에서 보겠다라는 뜻인 겁니다. 본질적으로 벡터 공간 안에 있는 벡터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근데 기저 B1이라는 기저로 보면 이런 시각에서 들여다보겠다라는 거고, 얘를 B2라는 기저에서 보겠다는 것은 이런 시각에서, 이쪽 시각에서 이걸 들여다보겠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 바라봐지는, 분석되어지는 대상은 동일하잖아. 그러면 이쪽에서 보는 시각과 이쪽에서 보는 시각이 다른 시각에서 들여다보는 거긴 하지만 이 사이에는 그러면 동일한 대상을 두고 보는 거니까 얘와 얘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바라봐지는 대상 자체가 같은 놈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어요? 뭔 얘기인지?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어떻게 왔다 갔다 해지는지를 그거를 찾아내고 싶은 거야. 그게 기저의 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게 아니죠. 맞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그 교환에 보면은 많은 응용 문제들은 한 좌표계로부터 다른 좌표계로 전환됨으로써 단순화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이해가 됐죠? 아까 얘기했던 거. 벡터 공간에서 좌표계를 바꾸는 것은 본질적으로 뭐를 바꾸는 거하고 같다? 기저를 바꾸는 거하고 같아요. 왜? 벡터 공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성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럴 거기 때문에 기저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좌표계는 기저에 의해서 좌표계가 생성돼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벡터 공간에서 뭐가 바뀌면 좌표가 바뀌면 기저가 바뀌는 거하고 같은 얘기가 돼요. 물론 기저가 바뀌면 좌표가 바뀌는 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좌표 또는 좌표 벡터, 좌표 행렬 이걸 뭐라 가지고 기저가 순서 기저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얘기가 돼 버려요. 기저의 변환이 좌표계의 변환하고 같은 얘기가 되어져 버리는 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시험에 나와요, 그거. 그 지나가는 데서 다 했잖아. 그 풀었잖아. 자, 저기 뭐야? 좌표 행렬하고 뭐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다 찾았잖아. 그래서 벡터 공간에서 기저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볼까요? 이거 그때 한번 했는데 설명해 줄게. 이거 일반적인 걸로 어떻게 할까? 쉬운 예를 통해 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걸로 들어갈까? 어떻게 할까? 일반적인 걸로 하고 쉬운 걸로 들어갈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너? 쉬운 걸로? 그래, 쉬운 걸로 하고, 그거 그대로 따라가면 돼. 네, 보여줄게. 우리가 가장 간단한 아이디어는 R2에서 하는 거야. R2. V라는 거를 내가 교환에다가 이런 걸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이게 너무 분량이 너무 늘어나. 이런 거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를 여기다 갖다 다 집어넣어 버리면은
분량이 너무 늘어나고 그걸 또 내가 또 타이핑을 또 다 해야 돼가지고 힘들어. 이 교환 하나 만드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 하루 종일 내가 앉아 있어야 돼. 그게 또 어디 거 막 뺏기는 것도 아니고 그걸 또 내 걸로 해가지고 내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또 써야 되니까 하여튼 뭐 그렇다고. 그래서 써놓으면 좋겠는데 없잖아. 그래서 지금 내가 한 건 없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뭐 시간 더 지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기절을 내가 여기 BC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도 BC로 쓸게요. 요거를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하면은 너무 트리비얼 해가지고 쉬우니까 좀 다른 걸로 해봅시다. 요거 하나 봅시다. 스탠다드 베이시스 안 쓰는 거야. 내가 지금 안 쓰려고 이렇게 쓰는 거야. C는 여기는 W로 돼 있으니까 W로 쓸게요. 이거는 뭐라고 쓸까? 어떤 걸로 할까? 마이너스 써볼까? 됐어? 그 다음에 얘는 W2는 뭐라고 쓸까? 뭐 썼으면 좋겠어? 이렇게 쓰지 말을까? 썼는데 뭐 또 바꾸기는 뭐라고 쓸까? 1, 마이너스 1로 써보자. 이것도 기저가 돼. 보여줄게. 여기 R2라는 데는 그대로예요. 맞죠? 첫 번째 거는 1 이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 거는 파란색으로 쓸게요. 여기가 V1이에요. 이렇게 가는 게. 요게 V2예요. V2 벡터. 이렇게 보겠다라는 시각이에요. 이 R2 평면을 직교좌표로 이렇게 보지 않고 요걸 축으로 해가지고 들여다보겠다고. 요 축과 요 축으로 해가지고. 이해가 됐죠? 이게 B를 기저로 했을 때고. C는 뭐냐 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2. C는 뭘 보겠다는 거냐면은 요게 W1 벡터예요. W2 벡터는 이 벡터예요. 이게 W2 벡터.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걸 축으로 해가지고 들여다보겠다는 거. 그러니까 축이 지금 첫 번째 거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축을 형성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R2 평면 전체를 들여다보겠다는 거고, 두 번째 C 이 기전은 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것과 이렇게 해서 축을 들여다보겠다는 거. 이해가 됐어요? 해석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다 뭐라고 봐야 돼요? 당연히 순서 기저라고 보셔야 됩니다. 좌표를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됐죠? 거기서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뭘 뽑아내야 돼요? V라는 벡터를 하나 뽑아낼까요? 여기에 뭐 U라고 합시다. 이렇게 행벡터로 써도 되고 열벡터로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V에서 이렇게 뽑아냈어요. XY? AB라고 할까? XY라고? AB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XY라고 그럴까? 어떤 걸로 할까? 아니, 의견을 제시해봐. 참여하는 수업으로 해야지. 그게 그거 같아? 그럼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B에 의해서 내가 뭘 찾을 수 있냐 하면은 기저를 B라고 봤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좌표가 있겠죠. 그러면 U라는 벡터의
B에서의 좌표 행렬과 U라는 벡터에 C에서의 좌표 행렬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거를 찾고 싶은 거야. 내가 먼저.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요거부터. 어려운 게 아닌데요. 자, U라는 벡터의 B에서의 좌표 행렬은 뭐냐 이거 찾는 건데요. 그러면은 U가 얘를 순서 기저로 봤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게 되겠어요. R2 있게 되니까 1차 결합으로 표현되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1차 결합의 코에피션트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여기를 알파1, 알파2라 그러자. R에 맞죠? U는 알파1, V1 더하기 알파2의 V2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뭘 풀어야 돼? 요거 풀어야 돼. 맞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놓으면 돼? 요거는 열벡터로 늘여놓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가 나와? V1을 열벡터로 늘으니까 1, 0. V2는 열벡터로 늘으니까 얼마? 1, 1. 그 다음에 여기에 알파1, 알파2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뭐가? U. 그러니까 여기 U 얼마? X, Y. 됐어? 알파1, 알파2는 뭐가 돼? 이것의 역행렬이지. 1, 0, 1, 1의 역행렬의 X, Y. 여기서 변수는 X, Y가 변수가 아니야. 알파1, 알파2가 변수인 거야. 이걸 찾아야 돼. 여기는 U라는 거는 내가 선택을 딱 하는 순간 X, Y, X하고 Y는 딱 고정이 딱 돼 버리는 거야. 더 이상 이제 변하지 않는 걸로 딱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봤을 때 X, Y를 할까, A, B를 할까 했던 게 A, B는 보통 임의의 상수라고 학생들이 받아들이지만 얘는 변수라고 쓰여가지고 얘가 변수처럼 생각할까 봐 내가 그래가지고 아까 주저주저 했던 거야.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나왔죠. 이거 역행렬 찾으면 AD-BC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AD-BC가 1이에요. 1분의 그러면 얘 계산하면 AD 서로 바꾸죠. BC에는 마이너스 붙이죠. 아이고 여기는 0이 되고 X, Y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나와요? X 마이너스 Y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Y 이렇게 되네. 됐죠? 안 어려워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U라는 놈에 내가 뭐 C에서의 좌표 행렬을 알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해야 돼? U라는 놈이 어디에 있어요? R2에 있으니까 R2에 얘가 순서 기저니까 C가 당연히 뭐가 있게 되겠어요? 베타1, 베타2가 있겠죠. 1차 결합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니까 뭐가 되는? U라는 놈이 뭐가 되는? 베타1 순서로 그대로 가야 됩니다. W1 더하기 베타2의 W2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난 뭐 풀어야 돼요? 이거 풀어야 돼요. 됐죠? 이거 풀면은 요 식은 그대로 당연히 뭐가 돼요? W를 그대로 내려 쓰면 돼요. 스탠다드 베이시스의 좌표로 그냥 그대로 봐가지고 쓰면 됩니다. 그럼 W1이 뭐예요? 마이너스 1, 0. W2가 뭐예요?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베타1, 베타2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에 U, X, Y 이렇게 돼. 됐어요? 그러면 이거 찾으려면 베타1, 베타2가 이것의 역행렬 역행렬에 X, Y 이렇게 되네요. 됐나요? 그래서 요거 역행렬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AD가 디터미넌트가 1 나오죠. AD-BC 되니까 분의 1 그대로고 얘 서로 바꾸니까 그대로예요.
맞죠?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줘야 되죠. 마이너스 1, 0 이렇게. 그래서 x, y 이렇게 돼요. 얼마 나오나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이렇게 돼버려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온 거예요? 자, 1번하고 2번에 의해 가지고 여기 잘 보세요. 동일한 u에 대해서 기절을 뭐라고 봤을 때 순서 기절을 b라고 봤을 때는 뭐가 나왔어요? x-y, y가 나왔고 동일한 놈을 뭐로 순서 기절을 c라고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됐습니까? 그럼 이것과 얘와 얘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 식과 이 식을 보세요. 공통으로 뭐가 다 있나요? XY가 공통으로 다 있죠. 그럼 저 노란식을 가지고 오면은 어떻게 돼요? 얘가 맞나요? 가 XY하고 같죠. 여기도 XY하고 같죠.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러면 얘가 뭐예요? U라는 놈의 C에서의 좌표행렬이죠. 됐습니까? 요 놈이 뭐예요? U라는 것에 뭐에? B라는 순서 기저의 좌표죠.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순서 기저 B에서 어디로? C로 바꾸려면은 이 얘기가 뭔 얘기가 돼요? U, C로 바꾸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C는 뭐라고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 봐봐. C가 이거라며. 이거 곱하기 이게 요 식에서 그러면 요걸 잠깐 요쪽에다 잠깐 한번 씁시다. 얘가 B잖아. 맞지? 얘가 U의 C지. 그러면 나는 C만 알고 싶은 거잖아. 맞죠? 그러면 요 식이 뭐가 나와? 위치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꾸면은 역행렬을 여기 앞에다 갖다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나와? 됐어? 그러니까 요 부분이 뭐에 해당하는 거야? 뭐에? P라는 놈에 해당하는 거야. 이거는 표준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한 거고 이거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어. 우리 요거는 이제 쉽게 푸는 방법인 건데요. 요거는 좀 쉽게 계산하는 건데 단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역행렬이 계산돼서 나온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정보는 B에서의 그 좌표행렬을 알면은 C에서의 좌표행렬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게 P라고. 그래서 B에서 C로 이동하게 전이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트랜지션이 뭐예요? 이동하는 거죠. 이동을 시켜준다고. 기저를. 그런 행렬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행렬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말로는 나는 이걸 추이 행렬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다른 말로 전이 행렬이라고도 해요. 번역할 때. 이동시킨다고. 위치를. 이사할 때 그 이자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이제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 그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기저가 B에서 C로 바뀌어간다. 그러면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뭔 얘기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이 모양이 U에 요거 썼다가 지울 거야. C가 P에 U에 B 이거잖아. 그러면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얘가 역행렬이 있거든.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어? U에 B는 뭐야? P의 인버스에 U에 C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럼 이거는 뭐야? P의 인버스는 뭐야? C에서 뭐로 바꿔주는 거야? 기저를 B로 바꿔줘. 이동시켜 준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교환에는 내가 이렇게 써놓지는 않았단 말이야. 이거는. 그럼 이거는 우리 교환에 있는 하는 방법은 어떤 얘기지 하면은 이건 다른 방법인데 이게 별게 아니고 내가 U라는 놈을 한번 봐봐. U라는 놈을 내가 베타 1 W1 더하기 맞지? 베타 2 W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 얘기가 뭐가 되냐면은 U에 C가 뭐가 돼요? 베타 1, 베타 2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거를 다시 봐보면은 여기에서 W1도 R2에 있지. 여기에 V라는 벡터 공간에 W1도 있는 벡터잖아. 근데 내가 그거를 기저를 B로 봤을 때 V1하고 V2로 기저를 보면은 W1도 뭐로 표현되어져야 돼? V1하고 V2로 표현되어져야 되지. 이해가 됐어요? 그럼 W1하고 W1은 뭐로? 뭔지는 모르지 내가. 그걸 뭐라고 찾을까? 뭐 열벡터로 내려야 되니까 이거를 알파 베타라고 그리기는 뭐하고 뭐라고 쓸까? A라고 쓸까? A11 V1 더하기 그 다음에 V2로도 표현되어져야 되니까 열벡터로 내야 들어가야 되니까 21에 V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런 A11, A21이 존재하겠죠. 마찬가지로 W2에도 존재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뭐가 돼? A21에 V1 더하기 A22에 V2 이렇게 될 거라고. 이해가 됐습니까? V1하고 V2가 V에 기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열벡터로 내립니다. 내리면은 얘가 뭐가 되죠? 베타 1, 베타 2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런데 얘가 V1하고 W1이 그럼 어떻게 돼요? W1이 이렇게 표현되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W1은 다시 쓰면은 어떻게 쓸 수 있어? 이거를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거를 내가 반대로 나타냈다. 어디서 옮겨갈 거냐면 B에서 C로 옮겨갈 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C에서 B로 옮겨가는 걸로 잘못 나타냈어. 미안해요. 다시 쓸게요. 이런 실수를. U를 B에서 얘기하면은 얘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면은 지금 알파 1 V1 더하기 알파 2 V2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U에 B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알파 1, 알파 2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러면 얘가 내가 지금 보는 거는 어디에서? 기저가 B에서 C로 옮겨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V1은 W로 표현되어지겠죠? 뭐로? 아까 했던 것처럼 뭐 A11 W1 더하기 A21 W2 이렇게 표현되지겠죠. 이런 게 존재한다고. 이거 찾아야 돼. A11하고 A21 다 찾아야 돼. 이해가 됐지? 그러면 여기서 찾으면은 이게 뭐가 돼? V1을 뭐로 내가 C라는 기저로 봤을 때 좌표행렬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A11, A21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V2는 A21,
W1 더하기 A22 W2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뭐가 돼요? V2가 C라는 것에 기저로 봤을 때 좌표 행렬이 이렇게 나온다. A21 이게 잘못 썼다. 1, 2 이렇게 되죠. 맞죠? 여기에 1, 2, A22 이렇게 돼요. 요거 됐죠?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요 모양이 지금 어떻게 나와요? 요거를 그대로 쓰면 V1, V2에 알파1, 알파2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요 표현은 어떻게 돼요? V1이 이렇게 표현되어진다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아, 내가 여기에서 V1은 이렇게 표현되지 않아? 이렇게? 그러면 V2는 여기에서 똑같이 W1, W2는 그대로 있고 여기가 A 뭐야? 1, 2 여기 옆에다가 A1, 2 그 다음에 2, 2 이렇게 날아가겠지? 그거 그대로 갖다가 써주면은 그러면 V1하고 V2가 되니까 얘가 뭐가 나가? 앞으로 공통으로 뭐가 나가? 얘가 공통으로 다 나가잖아. 그러니까 요거 이해가 됐어? 여기 V2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되고 뭐 A1, 2, A2, 2 이렇게 됐어? 요거 갖다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은 요 모양이 뭐로 나와요? 이렇게 되고 여기가 열 벡터로 해가지고 A11, A21, A22, 아이고 12, A22, 알파1, 알파2 이렇게 되죠. 요거 됐어요? 뭐가? U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니까 이 얘기 바꿨으면 어떻게 돼? U가 W1, W2 됐어요? 그 다음에 얘가 A11, A21, A12, A22, 알파1, 알파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U의 C는 어떻게 돼요? 얘가 된다. 요건 이해가 되지? 요거는 뭐야? 스칼라잖아. 아니 스칼라가 아니라 열 벡터가 된다고. 2x1. 그래서 여기다가 결부되니까 그 앞에 코에피션트들로 붙는단 말이야. 첫 번째 여기 계산되어가지고 첫 번째 행에 있는 계산이 여기 코에피션트로 붙고 여기 코에피션트로 붙으니까 여기 요 표현에서 지금 요 표현에서 지금 여기 봐봐. 요게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여기에 그때 태우가 질문했던 건데 요 식이 어떻게 쓸 수 있다고? V1, V2에 알파1, 알파2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열 벡터로 내려가 줬으면은 그러면 요 부분 제거가 나면은 여기에 뭐가 돼? B에서의 좌표 행렬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여기에 있는 놈은 이거는 뭐야? C에 있는 베이스 저기 기저잖아. 기저를 좌표 열 벡터로 이렇게 내려서 썼으니까 여기에 C를 요거를 빼버리면 C에서의 요 뒤에 있는 놈이 좌표 행렬이 돼 버린다고. 이해가 됐어요? 그럼 좌표 행렬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가 뭐가 돼? A11, A21, A12, A22 이렇게 되고 여기가 요거는 뭐에 해당하는 놈이야? 요 놈은 U의 B에서의 좌표 행렬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 U의 B에서의 좌표 행렬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앞에 있는 놈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거야. 얘가 P. 저거하고 같은 거야. 쟤는 이제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다 얘네들을 다 어디로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다 옮겨 있는 매트릭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계산을 한 거고 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놈이고.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요거를 가만히 보면은 요 첫 번째 열은 뭐에 대한 기저야? V1 B에서 C로 옮겨가려고 하니까 B에 있는 기저가 있을 거 아니야. 벡터가. 첫 번째 벡터를 갖다가 걔를 옮겨가려고 하는 기저에서의 좌표 행렬을 찾아가지고 첫 번째에다 갖다 밀어넣고 순서가 있으니까 얘는 뭐가 돼버리는 거야? 두 번째 벡터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거를 옮겨가려고 하는 데서의 좌표 행렬을 찾아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밀어놓으면은 그게 뭐가 나온다고? B에서 C로 가는 기저를 변환시켜주는 뭐가? 행렬이 된다고. 그걸 기저가 옮겨가서 변환되어진다 그래. 이제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그런다. 그래서 추이 행렬 또는 전이 행렬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 그 얘기야. 이거는 사실은 뭐야? 행렬에 선형 변환에 뭐하고 비슷해? 아이디어가 똑같지 않아? 선형 변환에 뭐하고 똑같아? 표현 행렬 똑같지. 기저 동일한 벡터 공간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기저가 B고 여기서는 기저가 C일 때 이렇게 옮겨가는 그거하고 표현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내가 벡터 공간 할 때 거기다 갖다가 벡터 공간에서 기저의 변경을 갖다가 3장에서 할지 선형 변환에 와가지고 이걸 할지 고민된다고 했던 게 그거라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선형 변환의 어떤 특수한 경우로 보면 된다고 얘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지금 어디에서 내가 V를 R2라고 놨잖아. 이거 V를 R2라고 안 놔도 돼. V 대신에 뭐 R2라고 안 하고 그냥 디멘전이 N차라고 하면 V1, V2 쭉 해가지고 VN 나가겠지. W1, W2 쭉 해가지고 WN 나가겠지. 그대로 갖다가 쭉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야. 그럼 얘를 이제 그대로 확장한 게 여기 봐봐. 교환에 뭐예요? 그 있는 게 그거예요. 그대로 갖다 집어넣은 거라고. 예. 이해가 됐죠? 뭔 얘기인지? 그 얘기야. 별거 아니야. 그리고 또 이거는 뭐하고도 연관된다 그랬어. 선형 변환은 그거하고도 표준행렬 표준행렬이 아니라 표현행렬 그거하고도 똑같이 연결되는 문제라고. 아시겠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참고 보세요. 이때 행렬 P를 벡터 공간 V의 B에서 C로의 뭐라고 그런다? 트랜지션 매트릭스, 즉 추이 행렬 또는 다른 말로 전이 행렬이라고도 해요. 같은 얘기야. 그러면은 이 표현이 지금 어떤 표현이에요? 얘는 C가 B가 C로 표현되어지는 거잖아. 맞지? P에다가 B를 갖다 곱하면은 C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바꿔 얘기하면은 B는 내가 C를 알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B를 찾으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 C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앞에다가 P의 역행렬을 곱해주면 나온다고. 그 얘기야. 거기 2번이. 그럼 바꿔야 하면 P의 인버스는 뭐야? P가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P라는 놈이 어디에서? B에서 C로의 전이 행렬이라 그러면은 P의 인버스는 뭐겠어? 거꾸로잖아. C에서 어디로? B로의 추이 행렬 또는 전이 행렬,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되겠지. 하나 찾으면 나머지는 하나는 자동으로 나온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어렵지 않죠? 예,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자, 2번은 뭘 얘기를 한 걸까요? 지금 이거를 이제 기저의 변환을 어디하고 연관시키고 싶은 거예요? 선형 변환의 선형 사상하고 같이 이제 맞물려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T라는 놈이 벡터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벡터 공간이 있는데요. 얘 기저가 두 개가 있어요. 순서 기저가. 순서 기저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B라는 놈인데 얘가 V1서부터 V2 이렇게 해서 VN이라는 순서 기저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라는 놈이 순서 기저가 하나 있어요. W1에서부터 W2 이런 식으로 해서 WN이라는 순서 기저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T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V에서 V로 가는 선형사상이라고 합니다. 맞죠? 됐습니까? 그리고 and 뭐도 알아요. P라는 놈이 기저가 벡터 공간 V에서 P가 어디? B에서 어디로 가는? C로 가는 뭐라고?
추이행렬이라고 합시다. 이라고 하면은 선형사상의 표준행렬에 관련시켜가지고 다음과 같은 것이 성립한다. 즉 T에 여기에 C가 뭐 P에 T에 B에 이게 된다. 뭔 얘기야? 뭔 얘기일까? 이거 이해가 돼? 돼야 되는데. 태우야, 이거 뭐야? 이게 뭐냐고. 앞 선형변환에서 했잖아. 이거 중요하다고. 이거 했잖아. 선형변환에 C가 있게 되면은 V1서부터 Vm 뭐 여기서는 이거 봐. Vn까지 얘가 C는 W1서부터 W2 WM까지. 이거는 N차원이고 M차원이면은 뭐 B에서 C로 가는 거 어떻게 된다고 했어? 맞아? 맞아? 표현행렬이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만약에 이게 차원이 이렇게 같이 가버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B라고 봐. 그러면 이게 뭐가 나와? 여기가 이렇게 돼버리지. 하나로 줄여가지고 얘를 뭐가 돼버려. 이거 아니야? 이렇게 되지 않아? 이렇게 되지 않아? 그 얘기잖아. 맞아? 이해가 됐어? 그럼 그거 물어본 거야, 내가. 그러면 여기 C는 그 C겠지. B를 C로 바꾼 거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봐봐. 자,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걸 이해했으니까 이제 쉽게 그림을 통해 가지고 보여줄게. 벡터 공간에서 임의로 내가 벡터를 V를 뽑았어. 이렇게. 맞죠? 그러면 여기에 기저가 있을 거 아니야. V라는 그래서 B. 맞죠? 좌표행렬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좌표행렬로 이거를 어떻게 놔야 될까? 이걸 이렇게 봅시다. 내가 관심은 C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V에 대해서 이쪽에 C를 어디로? 얘로 이렇게 C로 나타내고 싶은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들어가? C에 들어가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어떻게? 여기에 V에 B를 C로 보내주는 게 뭐야? P야. 그게 아니야 지금? 맞잖아.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T 함수값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얘를 B라는 기저에서 그대로 묶어두는 게 뭐가 나와? B 아니야? DB? 맞지? 근데 B에서 C로 가는 게 뭐야? B에서 C로 가는 게 뭐냐고, 기저가. 똑같은 TV인데 그거를 기저를 B로 보느냐 C로 보느냐의 차이잖아. 그럼 기저의 변경이 일어났잖아. 어디에서? B에서 C로 가는 기저의 변경은 P가 만들어준다며. 그럼 얘가 어디에 돼?
P겠지 이렇게. 근데 나는 지금 어떻게 보고 싶은 거야? 어떻게? TC를 알고 싶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오고 싶은 거지. 됐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일어나야 돼?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와야지. 요거를 나는 표현하고 싶은 거라고. 요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P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 뭐가 돼야 돼? P의 역행렬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러면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는 게 TC라면은 어떻게? 이렇게 돌아서 오는 게 뭐야? 얘하고 같겠지 결과가. 그러면 이거는 뭐야? 합성함수잖아. 이렇게 합성, 이렇게 합성, 이렇게 합성이잖아. 그러면 합성함수는 거꾸로 써줘야 된다고.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이 식이 뭐가 돼? T의 C라는 놈은 어떻게? 거꾸로니까 P. 그 다음에 얘. 맞죠? 그 다음에 얘 맨 마지막에 P. 이렇게 적어라. 쉽지? 그거야 뭐 있어? 이게 뭐하고 연관되어진 거야? 기저의 변경하고 선형사상하고 맞물려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고민했다라는 거야. 다른 게 고민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요 그림 잘 기억해도 어렵지 않죠? 그럼 그거 알려면 요 내용을 알아야 돼? 응? 이런 거 써놓는 거야. 여기 그림은 표에 없잖아. 내가 해놓은 게. 그러면은 나의 관심은 사실은 요 부분에 관심이 좀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내가 요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여기서 T에 C를 내가 A라고 그러고 행렬, 이건 이때는 정방행렬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같은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정방행렬이 돼버려요. 여기서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B를 여기에 T에 B를 내가 B라고 이렇게 씁시다. B라는 행렬이라고. 요 B하고 요 B는 다른 거야. 여기는 베이시스고 여기는 행렬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A하고 B가 그럼 다 뭐가 돼? N차 정방행렬이 되어져 버리죠. 그러면 요 식을 가만히 보면은 A는 뭐가 돼요? P. 맞죠? 그 다음에 B 곱하기 P의 인버스 이런 구조가 돼버리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 정의는 뭐 다르게 했는데요. 그 29페이지에 보면 행렬의 닮음 3에 행렬의 닮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의가 이런 거예요. 별게 아니고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A하고 B가 N차 정방행렬일 때 우리가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A하고 B를 우리가 A는 B와 닮음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Similar Matrix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의 정의가 이런 거예요. 별게 아니고 어떤 행렬이 존재해서 뭐 P라는 행렬이 존재해요. N차 정방 행렬이. 근데 이 행렬이 반드시 뭐여야 돼요? 가역이어야 돼요. 즉 역행렬이 있는 행렬이어 가지고 이런 거를 만족시켜줘야 돼. A를 P의 인버스 곱하기 B 곱하기 P라고 이렇게. 이건 책마다 틀려. 저자마다. 이거를 여기다 P 곱하기 B 곱하기 P의 인버스 이렇게 쓰기도 해. 근데 우리 교환에는 내가 이렇게 써놨어. 이거를. 근데 얘하고 이렇게 이런 게 존재하면 닮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거하고 이 모양이 지금 틀리잖아. 근데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 P의 인버스에 P 곱하기 B의 P의 인버스라고 쓰면은 내가 요 P의 인버스를 뭐라고 생각해도 돼? P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그럼 똑같은 얘기라고 지금. 그래서 어떤 저자들은 이게 닮음을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 이렇게 되는 행렬이 P가 있으면은 닮음이라고 그런다. A하고 B는 닮음이라고. 왜? 같은 얘기니까. 역행렬은 역행렬이 자기 자신이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저자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 뭐 10마리 궁뎅이나 100마리 궁뎅이나 똑같잖아. 희다라는 건 똑같은 얘기를 표현이 달리하는 것 뿐이라. 그렇다고. 그 닮음이라고. 그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게 나중에 대각하고도 연관이 되어지고 A의 제곱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A가 어떻게? P. 요 표현으로 쓸게. P의 인버스 곱하기 B의 P의 이게 똑같은 거니까 P의 인버스 곱하기 B의 P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행렬은 곱은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뭐가 성립을 해? 교환 법칙은 성립하잖아. 그럼 다 풀어 제끼면 뭐가 나와? 여기 B의 제곱에 P 이렇게 나온다고. 똑같이 해다 버립니다. 그러면 얘 거듭 제곱은 이런 식으로 추구해서 나가면은 뭔 얘기를 할 수 있어? A의 K 제곱은 뭐야? P, K, P 이렇게 돼버린다. 이게 만약에 여기 B라는 행렬이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제 정방 행렬인데 이 K, B라는 행렬이 다이고널 매트릭스라고 돼버리면은 대각선만 이렇게 쭉 살아있는 행렬이라면은 그것의 K 제곱은 대각선만 다 K 제곱 해주면 된다고. 그 식이 계산이 굉장히 간단하게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계산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또 대각화하고 연관이 되어버리면은 이 다이고널 매트릭스가 요 안에 있는 게 대각화가 돼가지고 그 안에가 다 뭐로 고유값으로 다 채워지게 돼버린단 말이야.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것들하고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뒤쪽에. 그러니까 이 자체로만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됐어요? 뭔 얘기인지? 어? 그러면 A가 B하고 닮으면 B도 당연히 A하고 닮음이겠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연관이 돼서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야. 자, 닮음 행렬을 성질해가지고 A와 B가 닮음이면은 디터미넌트가 같을까 안 같을까? 요거 이제 지워도 되지? 지울게요. A하고 B가 닮음이래요. 그럼 A하고 B가 닮음이라는 얘기는 뭐야? A가 지금 우리 교환에 정의되어 있는 걸로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디터미넌트 A는 뭐하고 같아? 디터미넌트 A가 이거니까. 여기 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곱에 대해서는 뭐야? 디터미넌트 각각 다 디터미넌트 곱해줘도 되지? 이렇게 되나? 얘하고 얘는 서로 역행렬 관계 있지. 그럼 곱하면 뭐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밖에 안 나옵니다. 그거야.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 두 번째. 여기 1번이고 이게 두 번째. A하고 B가 닮음이면은 A의 K하고 이게 이렇게 성립한다 그랬잖아. 계산하면은 B의 K 이렇게 돼버리잖아. 맞아요? 그러면 A의 K와 K승과 B의 K승하고도 서로 닮음이라고. 그게 두 번째 그거야. A와 B가 닮고 B와 C가 닮으면 뭐가 되겠어? 자, A와 B가 닮아요. 그럼 P의 인버스에 뭐 B, P가 있고 A와 B와 C가 닮아. 그럼 B는 뭐야? 어떤 Q가 있고 C고 Q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봐. P의 인버스에 B 대신에 얘 갖다 집어넣으면 Q의 인버스에 C에 Q의 P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은 QP의 인버스 곱하기 B의 하나 QP로 이렇게 묶어낼 수 있지. 맞아요? 요거 됐어? 재영이 돼? 요거 역행렬 풀면 어떻게 돼?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 그 역행렬 성질 그걸 이용한 거야. 자, 그럼 뭐야? 역행렬이지. 가역이지. 가역인 행렬 두 개 곱해도 뭐야? 가역이야. 됐어? 그러니까 표현이 되잖아. 얘를 전체를 하나의 P라고 보는 거야. 뭐 그런 거야. 선형사상과 그 추이행렬 그 얘기했죠? 아까 여기 이거 때문에. 됐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서로 뭐라고? 닮음이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이 뭐에서 시작됐을까?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간 거야. 당연히 그렇게 닮음일 수밖에 없겠지. 뻔한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예제 3.1하고 3.2가 있는데요. 그거는 해봐요, 여러분들이. 숙제 내겠습니다. 됐어요? 하실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적 공간은 다음에 합시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